네, 오늘 좀 중요한 얘기, 구독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오리님께서 덕오리입니다. 닉네임이 덕오리네요. 덕오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하프를 나가시는데 좀 불안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덕오리님의 질문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민티러님, 다음 주에 첫 하프 나가는데요. 이번 주말에 LSD로 18km 이상 뛰어보려고 합니다. 주말에 뛰고 일주일 정도 쭉 쉬고 대회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평일에 조금이라도 더 뛰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저도 4월에 첫 하프 나가는데 나간다 보니까 강박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길게 뛴 거리가 17km 정도라고 하시고요. 10km 대회 나갈 때랑은 진짜 차원이 다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첫 번째 하프 마라톤을 나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답변 드리는 부분은 정말 개인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러너분들과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고려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라는 거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하프를 나간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좀 축하드립니다. 큰 도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하셨겠지만 좀 긴장도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하프나 첫 번째 풀코스 혹은 뭐 첫 번째 10K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저나 아니면 주변의 달리기 고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 무조건 긴장이 되실 겁니다. 10K 뭐 하프, 풀코스 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처음 나가시면은 무조건 긴장됩니다. 이게 처음 나가는데 편안하시다. 첫 번째 풀코스 나가는데 마음이 편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생의 육상 선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 긴장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LSD라는 훈련을 하기 전날에도 겁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아니 30km 어떻게 달리지? 큰일 났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그때 막까지만 해도 하프가 겨우 제가 처음 달린 그 가장 멀리 달린 거리였고 풀코스를 훈련하기 위해서 LSD를 하는데 30km를 도대체 어떻게 달리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혼자서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진짜 못 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첫 대회를 나가시는데 발생하는 긴장 같은 것들은 완전히 해소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솔직히.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역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거를 즐기시면 좋겠어요. 지금의 그 하프 마라톤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덕오리님께서 거기 나가면 지금 이제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약간의 기대감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들이 지금 막 올 거예요. 불안하고 그래서 훈련 더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드실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고요. 지금 그 두근거림을 즐기셔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 그 하프나 풀코스나 뭐 10K든 그런 마라톤 대회를 굉장히 많이 많이 나가보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그 지금 느끼시는 그 두근거림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도 긴장이 안 됩니다. 이제는 밥 먹듯이 마라톤에 나가보시면요, 긴장이 거의 안 돼요. 네, 거의 안 되고 그냥 왜 이렇게 밋밋하지? 왜 이렇게 재미없지? 옛날에는 막 심장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날이 뒤에는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정을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기분 좋은 떨림이라고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는요. 처음에 한두 번은 막 대회 나가는 게 겁도 나고 막 기대도 되고 그렇지. 같은 거리를 한 10번 이상 뭐 대회 나가서 달려보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잠도 쿨쿨 잘 자고 너무 너무 편안하게 참여를 하십니다. 대회장 가서도 전혀 긴장도 안 하세요. 이제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가 대회를 여러 번 나가신 분들 중에서도 긴장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성격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항상 긴장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성격인 경우도 많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그런 거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마음껏 긴장을 하세요.
마음껏 긴장하시고요. 그냥 그 두근거리는 느낌을 즐기시고 그 짜릿한 느낌 그런 것들을 즐기시고요. 그냥 그 현재 느껴지시는 긴장감을 약간 그냥 웃으면서 넘기세요. 웃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웃으면서 즐기시고 장난처럼 또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이런 두근거림에 대해서 막 인스타에도 올리고 막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은 그나마 긴장을 조금은 줄이실 수 있고 이 두근거림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두근거림 저는 부럽습니다. 처음 10K 대회를 나갈 때 그때 그 느낌 처음으로 하프를 달리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느꼈던 그런 느낌 처음으로 풀코스를 달릴 때 느꼈던 그 두려움과 긴장감과 기대감과 여러 가지 복합적이던 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래서 끝냈을 때 완주했을 때 풀코스를 완주했을 때 하프를 완주했을 때 또 받게 되는 그 느낌을 지금은 저는 예전에 그 느낌을 받지 못해요. 물론 대회를 나가기 전에는 약간의 긴장감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사실 긴장감보다는 기대감이 지금은 좀 더 큰 것 같고요. 처음에 느꼈던 그 정말 두근거리는 두려움과 그 느낌을 이제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팁들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회가 일주일 정도 조금 넘게 남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LSD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 주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일주일 한 10일 정도 좀 남으셨겠죠. 그 정도 남으셨는데, 이제부터는 좀 생활 패턴을 만드시는 게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당일날 일어나셔야 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회가 뭐 어느 장소에 열리는데 거기까지 내가 몇 시까지 가려고 하면은 아침에 뭐 5시 일어나야 된다. 6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뭘 먹겠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생활 패턴을 지금부터 이제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회당에 일어나셔야 될 시간에 맞춰서 이제 내일부터라도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시간 동안 꾸준히 그 시간에 일어나시고요. 주무시는 시간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실 수 있도록 내가 몇 시에 자서 그러면 5시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밤 그래도 10시에는 자야겠구나. 그래서 5시 일어나야겠구나. 이거를 조금 이제 생활 패턴을 만드시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달리기 대회 나가기 전날에 이제 내일 아침에 5시 일어나야 되니까 10시에 자야지 하고 딱 누우면요. 아까 얘기했던 긴장감 더하기 생활 습관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눈이 막 말똥말똥하고 그때부터 갑자기 불안감이 시달립니다. 큰일 났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 못 자고 달리기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또 더더욱이나 또 잠이 또 안 옵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막 이렇게 딩숭생숭 있다가 유튜브 보다가 유튜브 보면 또 여러분들처럼 대회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이 막 커뮤니티나 이런 데 글을 올려요. 아니면 저희 오픈 채팅방 같은 데다가 막 글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아침에 잠 한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나가셔가지고 대회장 나갔는데 몸이 약간 붕 뜬 느낌에 더 마음이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도 많이 느껴봐가지고요. 잘 알고 있죠. 그 느낌을 갖다가 그 멍한 그 느낌 아침에. 그래서 그 패턴을 지금부터 이제 조금 습관화 시키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도 타이밍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갑자기 드시면 속이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한 남은 일주일 동안 내가 5시 일어나서 씻고 5시 반쯤에 내가 이걸 먹고 그래서 오트밀 먹는다 그러면 오트밀 먹고 6시쯤에 집에서 나가야지 라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먹는 것까지도 같이 똑같이 한번 아침 식사를 조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뭐 완전 똑같은 음식을 드시진 않더라도 부담 없는 식사를 아침에 동일한 시간에 해보시면 식사하는 타이밍도 좀 맞추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변 타이밍입니다. 배변 타이밍. 아무래도 달리기를 하기 전에 한번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시원하게 배변을 하시고 마라톤 대회 나가시면은 심리적 불안감도 줄어들 수 있고요. 달리기는 원래 이제 무게를 줄일수록 좋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몸 안에 있는 걸 꺼내면 무게도 답은 뭐 한 100g, 200g이라도 줄지 않을까요? 조금. 그리고 또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변을 하시고 마라톤 대회를 가는 것과 이게 이제 몸속에 다른 친구가 하나 있는 그런 상태로 같이 달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꼭 배변 타이밍도 맞추셔야 되는데 이것도 적어도 일주일 정도, 적어도입니다. 사실은 한 달 전부터 하는 게 좋은데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해주셔야 적당한 타이밍에 배변을 하시고 나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도 이제부터는 좀 잘 챙겨 드시고요. 또 먹는 거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거 챙겨 드시는 것보다 좋은 거 챙겨 드시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몸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에 나쁜 거를 안 드시면 돼요. 뭐 군것질하고 싶으시다면 대신에 한 일주일 동안만 건강한 것들로 조금 대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이라든지 뭐 견과류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군것질을 하시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나쁜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또 중요한 거는 평소에 안 하던 거는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뭐 마라톤 대회 가기 전에 이런 거 하면 좋더라, 이런 거 먹으면 좋더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물론 그런 노하우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미리 알고 대처를 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평소에 안 하던 거를 갑자기 대회 앞두고 며칠 전에 갑자기 이런 걸 보시고 그걸 하신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카보로딩이에요. 그거 하면은 몸에 탄수화물이 빵빵해가지고 달리기 할 때 힘들지 않다는데? 라고 하셔가지고 첫 대회 추천하시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카보로딩을 갑자기 일주일 전에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잘 받는 분도 계시긴 한데 대부분은 망합니다. 진짜. 그 익숙하지 않음 때문에 망해요. 그 컨디션 저하 때문에 오히려 달리기가 진짜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카보로딩을 평소에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대회 앞두고는 이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하시냐? 대회 날이 아니라 평소에 테스트 삼아서 한번 훈련 삼아서 카보로딩을 한번 해보시고 혼자서 달리기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보셔야 되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그거를 처음으로 시도한다? 이런 거는 정말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익숙해지고 자신에게 맞는 카보로딩 방법이나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테스트를 해보시고 찾아보시고요. 그게 충분히 익숙해지고 난다면은 그 다음에 대회에서 사용하셔야지만 심리적 부담감도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특정 보강 운동, 뭐 이런 보강 운동을 하면 좋더라, 뭐 런지 하면 좋더라, 플랭크를 하면 좋더라, 그런 것들도 평소에 하셨던 게 아니라면 대회 일주일 정도 앞두고는 하지 마세요. 괜히 그 근육통 와가지고 뛸 때 굉장히 고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달리기 전에 뭐 승모근을 다쳐가지고 승모근에 근육통이 생기고 막 코어 쪽, 뭐 복부라든지 허리 쪽에 코어 쪽에 뭐 근육이 긴장돼 있고 그러면 달릴 때 진짜 힘듭니다. 팔 같은 것도 아프면 팔치기 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하시던 거 아니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스트레칭도, 폼롤러 하시는 것도, 마사지 하시는 것도, 목욕을 하는 방식도 평소에 하시던 거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시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폼롤러 이 친구 굉장히 위험해요. 괜히 그 친구 위에 올라가서 뭐 허벅지 옆부분 이런 거 한번 한 바퀴 돌리면 그냥 으악하면서 굉장히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평소에는 하셔도 되지만, 도전하셔도 되지만 대회 앞두고는 가급적이면 저는 하지 않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왜 그런 영화 중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가 또다시 반복되고, 자고 일어나니까 또다시 하루가 반복되고, 이런 영화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패턴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살짝 긴장감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자신감도 좀 생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질문 주셨던 훈련에 대한 부분인데요. LSD는 이런 장거리를 달릴 때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훈련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회를 이제 일주일 앞두고, 그것도 첫 번째 하프를 달리신다? 그런데 일주일 앞두고 LSD를 하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는데요. 제 생각 좀 얘기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약간 그 2주 이상 정도 남았을 때 LSD를 하시는 거는 레이스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근데 지금 한 일주일 놔두고는 조금 그런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회복이 약간 애매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특히나 첫 번째 하프라고 하셨으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것들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평소에 하프를 많이 달려오신 분들이라면 일주일 전에 LSD를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일주일 전에 갑자기 LSD 같은 훈련을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부상을 당하신다면 굉장히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회 일주일 전에 만약에 부상을 당하신다? 그러면은 이걸 회복하는 게 물론 가능하긴 한데, 회복하는데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그때는 상당히 애매하게, 그러니까 애매하게 4일, 5일 정도 만에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몸의 밸런스도 좀 망치게 되고, 막상 대회 나가서 부상이 도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이거 많이 경험을 해봐가지고.
괜히 이제 걱정되니까 대회 나가기 전에 이런저런 훈련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괜찮아졌네 하고 대회를 나갔는데 달리다 보니까 한 10몇 킬로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뭐 부상당했던 뭐 허벅지가 갑자기 햄스트링이 땡긴다든지 뭐 다리에 쥐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제대로 회복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좀 느끼고 예, 대회 앞두고는 무리한 훈련은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 대회가 일주일 앞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훈련도 이제는 좀 무리하지 마시고요. 가벼운 달리기나 조깅 위주로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풀코스 달리기 일주일 전에 이런 훈련하고 저런 훈련하고 뭐 그런 팁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팁은 정말 훌륭한 팁이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뭐 하프든 풀코스든 이런 거를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분에게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금 대회를 앞두고 그런 걸 하시는 건 사실 거의 도박에 가까워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보 시절에 그런 고수들이 막판 일주일 동안 뭐 훈련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따라 하다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혼자서 풀코스 이렇게 도전했다가 셀프 DNF 셀프 DNF를 하거나 아니면 DNS를 하거나 아예 DNS는 Do Not Start입니다.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해가지고 나갔다 풀코스 오늘 달려야지 하면서 나갔다가 한 20몇 킬로, 30킬로 정도 LSD만 하고 돌아온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패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느꼈죠. 아, 그분들 주시는 팁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도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하다. 갑자기 처음으로 하면 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일주일 동안은 편안하게 뭐 5km나 10k 정도 수준으로 편안한 페이스로 그것도 쭉 달리면서 몸의 컨디션을 좀 유지하는 쪽으로 가시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달리시고 잘 드시고요. 대신에 체중이 늘어나지 않을 정도로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편안하게 달리고 잘 드시라고 하니까 이제 막 드시고 하다가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가지고 대회날 몸이 좀 무거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먹는 거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나쁜 행동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안 하던 거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하던 것만 하시고 그리고 대회 당일 스케줄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그 생활 패턴을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한번 활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지금 질문 주신 덕오리님 같은 경우에 정확한 정보 같은 게 없어요. 현재 어떤 수준이 어떠신지, 그 다음에 나이는 어떠신지, 성별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뭐 기록은 어떤 수준이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동안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까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긴 사실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오늘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드리고요.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거나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 다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카카오톡에 보면 아까 얘기 드렸던 민트런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분명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도 잘 들어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이번 하프 대회, 첫 번째 하프 대회에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하셔가지고요. 건강하게 부상 없이 건강하게 완주하시고 그 완주의 즐거움 한번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